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용관 채널의 이용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네일 컬러링에 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섹션에서는 컬러 도포 방법, 컬러링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인 네일 기본 관리에서 컬러 도포를 안 할 경우에 피부 보호제를 도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지만, 네일 기본 관리 이후 컬러 도포가 들어간다면 큐티클 제거 이후 네일 화작물 적용 전처리 단계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분기 및 요철을 제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요철이라고 하는 것은 손톱 표면이 울퉁불퉁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80그릿 이상의 비교적 부드러운 파일을 이용해서 손톱 표면의 요철을 정리해 주시고, 아세톤이 함유된 용제, 즉 리무버를 소량 이용하여 멸균 거즈에 적셔 손톱의 유분기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처리제는 프라이머와 프리프라이머로 구분되는데, 프라이머는 강한 산성의 성분으로 폴리쉬의 접착력을 높여주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고, 프리프라이머는 네일 표면을 알칼리화 시켜서 유수분을 제거해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프라이머와 프리프라이머는 성분은 다르지만 밀착력과 지속력을 높여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처리제도 마찬가지로 멸균 거즈에 소량 적셔서 사용해 주시고,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네일이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컬러링에 들어가기 앞서서 알고 계셔야 될 내용으로는, 네일에 컬러를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베이스 코트를 발라서 폴리시의 색이 네일에 착색되는 것을 방지하고 폴리시의 밀착력을 높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컬러를 다 바른 후에는 탑 코트를 발라서 네일의 변색을 방지하고 네일의 유지력 및 광택을 부여해 줘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풀코트 컬러 도포, 즉 네일 전체의 컬러를 도포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베이스 코트를 네일에 발라주시고, 네일 보강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베이스 코트를 바르기 전에 네일에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폴리시를 도포하실 때에는 폴리시의 뚜껑을 이용해서 브러쉬에 묻은 폴리시의 양을 조절한 다음에 브러쉬를 연필 쥐듯이 가볍게 움켜쥐고, 브러쉬를 잡은 손의 소지를 반대쪽 손에 고정시킨 다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인 자세를 취한 후에 네일에 폴리시를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러쉬의 각도는 45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얇게 2회 도포하시면 되겠고, 프리엣지의 단면에도 꼼꼼하게 발라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컬러 도포가 다 끝나면 폴리시가 완전히 다 마른 후에 탑코트를 조금 두껍게 도포해 주시면 되고, 진한 색의 탑코트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브러쉬를 깨끗하게 세척해서 보관해야 다음 사용에서 색이 섞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탑코트를 바를 때는 기존에 바른 에나멜에 물리적 힘이 가해지면서 에나멜이 벗겨지거나 뭉개질 수 있기 때문에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두껍게 발라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프렌치 및 딥프렌치는 자유연 부분에 유색 폴리시를 적용하고 네일 바디는 자연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유색 에나멜, 유색 폴리시가 네일 바디를 완전히 덮지 않는 정도, 2분의 1 정도만 침범했을 때 딥프렌치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프렌치를 진행하는 것도 일반 네일 컬러링 진행과 같이 베이스 코트, 양 조절, 프렌치 진행, 건조 후 탑코트 적용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하지만 양 조절을 하실 때 훨씬 더 정밀한 양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라데이션 컬러는 네일 바디에서 자유연 방향으로 색이 점점 진해지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유연에서 시작해서 큐티클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색이 점점 연해지는 기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라데이션 컬러를 진행할 때는 브러쉬로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일 바디와 크기가 유사한 스펀지를 이용해서 컬러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스펀지에 에나멜을 묻혀 자유연에서부터 큐티클 방향으로 찍어 바르면서 스펀지에 흡수된 에나멜의 양이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큐티클의 방향으로 갈수록 더 연하게 연출되면 그라데이션 기법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때 스펀지가 넓어 피부에 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톱 주변 피부에 테이핑을 하여 걷어내는 방식으로 손톱 주변 피부에 도포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테이핑 없이 시술을 한 후에 우드 스틱을 이용해서 주변에 묻은 폴리시를 제거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컬러 도포 전에는 베이스 코트를, 컬러 도포 후에는 탑 코트로 마무리 하시는 것도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베이스 코트를 발라주고 컬러링을 진행한 다음에 탑 코트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일반적인 폴리시를 건조하는 방법과 젤네일 폴리시를 건조하는 방법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네일 폴리시는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공기를 통해서 자연 건조가 가능하고, 젤네일 폴리시는 자외선에 의해, 즉 라이트 큐어링 시스템에 의해서 폴리시가 딱딱하게 경화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네일 폴리시를 건조시킬 때는 자연 건조도 가능하지만 조금 더 서두르기 위해서 선풍기와 같이 팬을 돌려 공기의 순환이 일어나면 건조가 촉진되고, 건조 촉진제를 분사하여 건조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젤네일은 자외선에 의해서 젤네일 폴리시의 성분끼리 결합이 단단해지는 경화 작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라이트 큐어링 기기를 통해 자외선을 조사시켜 경화시켜줘야 합니다. 너무 많이 경화시키면 젤이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알맞은 시간만 진행해야 하고, 너무 많이 자외선을 조사하게 되면 손 피부가 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젤네일을 진행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베이스 젤 도포 후 젤네일 폴리시를 진행하면 되고, 경화가 완료되면 탑젤을 발라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데, 탑젤을 적용하신 다음에도 큐어링 작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큐어링을 적용하신 후에는 반드시 굳지 않은 젤, 미경화 젤을 제거해 줘야 합니다. 탑젤 이후에는 180에서 240 그릿 이상의 파일을 이용해서 표면의 요철을 없애주시고, 400그릿 이상의 광택 파일을 이용해서 광택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더스트 브러쉬를 이용해서 분진을 제거하고 큐티클 오일을 도포해 주시고, 사용하고 난 기구를 소독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일 폴리시 아트는 다양한 컬러의 폴리시를 이용하여 폴리시를 도포함과 동시에 여러가지 모양을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직접 표현 기법과 간접 표현 기법으로 나눠지는데, 직접 표현 기법은 네일 폴리시의 바탕이 되는 색을 도포하고 그 위에 가느다란 브러쉬들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모양을 표현해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간접 표현 기법은 다른 도구에 폴리시를 도포한 후에 찍어내거나 덮음으로써 표현해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장에 인주를 묻혀 종이에 찍어내는 것을 네일 위에 적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접 표현 기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 중 하나로는 마블 기법이 있는데, 마블 기법에도 워터 마블과 폴리시 마블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워터 마블은 미지근한 상온의 물에 원하는 색의 폴리시를 혹은 유성 물감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우드 스틱이나 이쑤시개와 같이 끝이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어준 후에 손 주변 피부에 테이핑을 한 후 물에 네일을 담궈 표현해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폴리시 마블은 바탕이 되는 폴리시를 네일에 도포하고 폴리시가 굳기 전에 디자인에 쓰일 다른 폴리시를 얹어준 후에 우드 스틱이나 이쑤시개와 같이 끝이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서 모양을 잡아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젤네일 폴리시를 이용해서도 폴리시 아트를 통해 마블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일반 폴리시와 다른 점은 일반 폴리시는 휘발을 통해 자연 건조가 되기 때문에 시간적 제한이 따르지만, 젤네일은 큐어링을 진행하지 않으면 굳는 시간이 현저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적 제한이 상대적으로 없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통젤은 젤네일 폴리시와 성분은 비슷하지만 조금 더 점성이 높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젤을 이용한 아트는 대부분 젤네일 폴리시 위에 덩어리 지는 아트를 진행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위에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폴리시를 완전히 굳게 한 뒤에 입체감 있는 아트를 얹어주고 싶을 때 통젤을 브러쉬로 떠내서 모양을 잡아주며 얹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류로는 반투명, 스컬프처, 컬러, 글리터 통젤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링을 진행하는 종류로는 앞에 나왔던 풀코트 컬러링, 그리고 그라데이션, 프렌치 외에도 프리엣지를 비워두고 컬러링을 진행하는 프리엣지 컬러링, 전체를 바른 후에 손톱 끝을 아세톤으로 살짝 닦아내는 헤어라인 팁 컬러링, 손톱의 양옆을 1.5mm 정도 남기고 라인을 얇게 그리는 슬림 라인 컬러링, 루눌라의 반달 모양을 남기고 컬러링을 진행하는 반달형 루눌라 컬러링 기법도 있겠습니다. 다음 보색이라고 하는 것은 동그랗게 생긴 색상 안에서 서로 마주되는 반대되는 성격의 색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보색을 사용하게 되면 좀 더 선명한 인상을,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피부색은 혈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
피부의 멜라닌, 혈액 속의 카로틴의 양에 따라서 헤모글로빈이 많으면 선홍색을, 멜라닌이 많으면 검은 피부를, 카로틴의 양이 많으면 누런색을 띠게 됩니다.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의 양이 적으면 창백하다라고 표현하며 푸르스름해 보이는 피부가 되고, 멜라닌의 양이 적으면 피부가 하얗게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색과 피부색이 결정되는 방금 설명했던 부분만 잠깐 옆에 메모해 놓으시고, 피부에 따른 네일과 손의 모양에 따라서 어울리는 네일 컬러는 참고하는 정도로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손에 하는 것이 매니큐어라면 발과 발톱의 시술을 진행하는 것을 페디큐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페디큐어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발톱 관리, 발 각질 관리, 큐티클 정리, 마사지, 아트가 포함되겠습니다. 페디큐어 준비물로는 페디큐어 기구들과 향균 비누, 토우 세퍼레이터, 각질 제거용 패디스톤, 토우 세퍼레이터 착용 전에 신을 슬리퍼, 발가락 사이에 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파우더, 각질 제거에 도움을 주는 스크럼, 각질 제거 이후에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줄 파일이 있겠습니다. 시술 순서는 습식 매니큐어와 동일한 순서로 진행이 되겠고, 기구에 고객을 앉힌 다음에 시술자의 손과 고객의 발을 안티세프틱을 통해 소독을 진행합니다. 그 후 화작물을 제거하고 자유연의 형태를 조형하는데, 이때 라운드형으로 조형하게 되면 내성 발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발톱 모양은 스퀘어 형태로 조형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발톱 표면의 요철을 파일링을 통해 제거해 주시고, 족탕기에 발을 담궈 놓고 큐티클 및 각질을 불립니다. 족탕기에서 발을 꺼내면 큐티클에 큐티클 오일을 발라주시고, 이후 큐티클 제거와 굳은 살 제거 시술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이후 혹시라도 모를 세균과 미생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독을 진행하고, 따뜻한 타월을 이용해서 발톱과 발가락 사이사이를 닦아주면서 마사지를 병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기를 다 닦았으면 발톱의 유분기를 제거하고, 발톱에 묻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발가락 사이사이에 파우더를 묻혀 땀이 나는 것을 방지해준 다음 토우 세퍼레이터를 착용하여 발가락 사이 간격을 벌려서 고정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베이스 코트, 컬러 폴리시, 탑 코트를 진행하고, 마무리하실 때는 도구 소독으로 마무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드오일 매니큐어는 기본 네일 관리 과정에서 핑거볼에 손을 담그는 과정 대신에 로션 워머를 이용해서 따뜻하게 데워진 로션으로 손에 수분을 제공하고 큐티클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마무리할 때 핫타월로 로션을 닦아내고 남아있는 유분기를 제거해 주시면 되고, 이후 컬러링 단계는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드오일 매니큐어는 평소에 수분이 부족한 피부, 건조한 피부의 네일아트 관리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추가적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파라핀 매니큐어는 기본 네일 관리에서 큐티클 정리 후 손 소독하는 것까지의 순서는 동일하고, 이후 베이스 코트를 손톱에 발라주고 손 전체적으로 영양 성분이 있는 로션을 발라준 후에 파라핀 워머기 안에 손을 3회에서 5회 넣어서 파라핀을 손에 입혀줍니다. 그리고 파라핀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주기 위해서 전기장갑을 씌워주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파라핀을 제거한 후에 기존에 발랐던 로션이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마사지를 진행하고 손톱에 발랐던 베이스 코트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월을 이용해서 잔여하는 로션과 네일 위를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우드 스틱에 솜을 말아 네일 바디와 프리엣지에 남은 유분기를 꼼꼼하게 제거한 후에 컬러링 시술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파라핀 매니큐어를 진행할 때 주의사항으로는 상처가 있거나 부어있는 피부에는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사지가 나오는데, 마사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마사지를 진행하는 여러 기법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으로 가볍게 문지르면서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쓸어주기, 애프리라지가 있고,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두드려주는 고타법, 탑포트먼트,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원을 그려주면서 가벼운 압력을 가해주는 문지르기, 프릭션, 손가락 전체를 이용해서 찝어주거나 비틀면서 피부 깊숙이 자극을 주는 반죽하기, 패트리사지, 손가락 끝으로 가벼운 터치를 반복하면서 진동을 만들어내는 진동하기, 바이브레이션 등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사지의 기본 동작들을 정리해 두시고, 마사지라고 하는 것은 손과 팔, 다리와 발에 로션을 바르고 그 위에
테크닉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진행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마사지를 진행하게 되면 혈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혈관 질환이 있거나 심장에 무리가 가는 사람에게는 마사지를 절대 진행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진도는 다 끝났고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기본 네일 관리는 화작물 제거, 요철 제거 및 프리엣지 조형, 큐티클 연화 및 제거, 소독 후 피부 보습 크림으로 마무리하는 것. 컬러링을 진행할 때는 소독 후에 베이스 코트, 폴리시, 탑 코트를 진행한 후에 기구 소독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젤 네일도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일반 네일 폴리시는 휘발성이 있어 자연 건조되지만 젤 네일은 큐어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경화시켜 굳게 만든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베이스 젤은 미경화 젤을 닦아내지 않지만 젤 폴리시와 탑 젤은 경화, 큐어링 작업 이후에 미경화 젤을 반드시 닦아줘야 되겠습니다. 네일 폴리시 아트에는 직접 표현 기법과 간접 표현 기법이 있고 간접 표현 기법에는 마블이 있으며 마블은 다시 워터 마블과 폴리시 마블로 나눠지게 됩니다. 일반 폴리시로 마블을 진행할 경우에는 시간적 제한이 발생하고 젤 네일 폴리시로 진행할 경우에는 시간적 제한에서 자유롭다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컬러링의 종류로는 손톱 위에 얼마만큼 바르는지에 따라서 풀코트, 슬림라인, 프렌치 등으로 여러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고 페디큐어, 핫오일, 파라핀을 곁들인 네일 관리의 차이점과 주의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진도는 다 끝났고 네이버 에듀웨이 카페에 들어가셔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해서 합격했는지 합격 수기를 확인해 보시고 동영상 강의랑 함께 공부하면 좋은 점 등을 남겨주시면 지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과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